아웃도어 시장 영광은 사라지고 이번에 이제 한 아웃도어 브랜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.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의 국내 사업이 접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사실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예. 아주 정말 특히 중년의 남성들 왜 동네에서도 그렇게 아웃도어를 입고 피부처럼 아웃도어를 입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할 수 그런데 없어요. 왜 라푸마는 접었을까요? 저희 동네는 산악지대라 네, 그런 옷을 산악지대요? 어디 사시는 거죠? 내가 그 보니까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입고 다녀야 돼요. 제 아웃도어 네.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이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지금 예전에 제가 경제팀 할 때 그때 아웃도어 시장 관련된 취재를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때만 해도 팽창기였어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했죠. 네, 막 그 팽창기였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아 요즘 아웃도어 시장이 이렇구나 약간 그렇죠.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 아웃도어 시장 제가 패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웃도어. 네. 네, 그리고 윤원선 씨도 이 아웃도어 시장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. 왜요? 그래요? 1도 관심이 없는데. 아 그런가요? 아, 제가 방금 아웃도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들어오세요.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. 윤은선 씨가. 저 할 말 매우 많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좀 이따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나 궁금하네. 이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가 이게 프랑스 브랜드예요. 프랑스 브랜드. 그렇구나. 네, 네.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게 국내 판권을 LF 그러니까 예전에 LG 예. 패션 네.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라푸마 사업을 이제 접는다는 거예요. 접기로 해서 내년 중에 이제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뭐 이런 데 있는 전국 매장이 한 네. 81개 정도 있는데 이 문을 다 닫기로 그렇게 지금 했고 이 아웃도어 대신에 좀 10대나 20대를 겨냥한 그런 캐주얼 패션 사업으로 집중하기로 했다. 뭐 이런 건데 라푸마 이게 그 LF가 이제 국내 판권 이제 한국 국내 판권을 하고서 2005년부터 이제 국내 사업을 이제 했는데 네. 이게 2012년, 14년 요때만 해도 이때가 되게 좀 팽창기. 그죠. 예. 저도 이때 저희 남편 그거 라푸마 패딩 하나 사줬어요. 딱 생각나네, 생각해보니까. 예. 그래서 이때 누구에게나 옷장 속에 라푸마온 이때. 한 벌침은 있다. 그러니까. 연매출이 한 2,500억 가량 정도 됐대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업계 톱 10 뭐 안에 들고. 근데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서 최근에는 1,000억 미만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LF 하면 대기업이잖아요. 그렇죠. 대기업에서 이 아웃도어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지금의 그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뭐 LF에서도 이게 해마다 지금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라푸마 사업을 내년에 종료하기로 했다.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반토막 이상 떨어졌네요, 진짜. 2,500억에서 1,000억 정도면 진짜로. 네. 그래서 아웃도어 시장 보면 이제 2012년 뭐 이럴 때 자료들 보면 어떻게 백화점 통계들 이런 네. 거 보면 2012년 막 한 해 막 아웃도어 그 의류의 매출 증가율이 막 30% 찍고 막 이럴 때가 있었고 네. 이게 지금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를 보면 2014년도에 한 7조 원 정도, 7조 원 정도 잡고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. 2015년에는 6조 8천억, 뭐 이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죠. 2016년에 6조 원, 2017년에 4조 7,500억 이렇게 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나 봐요. 그러니까 한 요 몇 년 사이에 절반? 한 3조 원 뚝 떨어진 거죠. 그래서 뭐 이 기간 동안에 2015년 필라 아웃도어라고 있었나 보죠. 저는 사실 브랜드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. 네, 철수하고 뭐 살로몬, 할리 한센, 노스케이프, 잭 울프스킨, 셰르반, 잭 이젠벅 울프스킨. 맞아요. 제가 아는 이 브랜드가 노스케이프는 노스페이스하고는 다른 노스케이프, 곳이에요. 예. 또 노스케이프. 있어요. 제가 아는 우리 딱딱 브랜드가 하나도 없긴 집어주잖아요. 하지만 네. 이 아웃도어 브랜드 관련 브랜드를 접었다 하고 삼성물산에서 빈폴이 이게 삼성물산 그렇죠. 예, 맞아요. 패션은 이게 지난해 그 빈폴 아웃도어가 이름을 빈폴 스포츠로 바꿨다고. 그러니까 사실 이름 바꾼 것도 되게 어쨌든 그런 이유가 좀 있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웃도어 시장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구나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를 하면 지금 아웃도어 시장이 10대, 20대. 그러니까 젊고 뭔가 이렇게 그 세련된 그런 그 계층도 달라지고 이렇게 대상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방향도 달라지고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것 같아요.
전체적으로 보면. 그러니까 일단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LF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라프마를 접고 10대, 20대를 중심으로 한 패션, 그 뭐 스포츠 패션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. 근데 진짜로 옛날에 보면 2012년, 14년에는 누가 봐도 다 산악인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. 예, 그래요. 맞아요. 정말 게다가 안에 이너부터 해갖고 풀 정장, 풀 완착, 그 정장이 아니라 아웃도어 완착 있잖아요. 등산에 가면서 고어텍스를 왜 입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없고.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아웃도어 사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애용하고 있거든요. 그 기능 다 떨어졌어요, 그런 거. 우리나라에선 필요가 없는 옷들이에요. 지나친 기능성. 근데 요즘 요즘은 동산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고요, 우리 그게. 제 산악지대에 살아서 좀 아는데 어디 사시는 거냐고요. 내가 이 집 산악지대 20m 올라가 20m. 추리닝 입고 하면 되잖아요. 슬리퍼 그러니까.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바람 이렇게 들어와요, 걷거나 산에 가실 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 예, 같았어요. 맞아요. 의상도 그렇고.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아웃도어를 입은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. 그래요. 아이들도 옛날에는 등골 뭐 브레이커 막 이래가지고 교복처럼 그런 거 예, 입었는데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스페이스의 그 뚱뚱한 패딩 같은 거. 그래요. 막 6, 70만 원씩 맞아요. 하는 거를 애들이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 그랬죠. 그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?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유행이 있긴 한데 훨씬 그때에 비해서 이게 중저가라고 할까.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아입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유행이 빨라지면서 예. 한동안 재작년에는 그게 검은색 롱패딩. 그래요. 그러니까 아웃도어의 장점이 다 김밥이 됐잖아. 그래요. 그게 때를 별로 안 타잖아요. 그래서 오래 안 갈아입어도 별로 티 안 나는. 저기요? 네. 그거는 늘 신선한 시간이네요. 10대, 20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정말 입에 또 담기 어렵네요. 근데 어쨌건 그래서 왜 줄어든 겁니까? 도대체 아웃도어 제가 시장이? 생각할 땐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뭐 기사에서 대충 뭐라 보면 그러나요? 일단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제 경기 침체나 그리고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한.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모델들이 빅 모델이 많았잖아요. 예, 맞아요. 그죠? 보면은 공유.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아웃도어 브랜드들 광고 엄청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요? 그러니까 라프막만 해도 고준희 씨, 유아인 씨, 신민아 씨, 설현 씨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델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박이다. 일단 브랜드들 사이에 경쟁이 좀 약간 좀 치열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캐주얼 패션 이런 성장이 맞물리면서 좀 어려워질 네. 거라 보는데 근데 사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저도 사실 약간 제가 볼 때 이건요, 자아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네, 약간 지금 준비해오신. 자아 성찰 시간인데 이렇게 등산복 입고서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그런 내가 분위기가 얼마나 좀 패션 있었잖아요. 테러였는데. 제가 바지 같은 거 등산복 입고 그렇죠. 우리 회사의 이정현 기자 이런 분들은 등산복 이게 바지가 유니폼처럼 같이 입고 죽자고 그래. 다녔거든요. 대표로 그래서 사과하세요. 되지.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왜 그때 보면 이렇게 비슷한 등산복 입고서 이렇게 외국 여행 가고 그러면 아니, 그래서요, 그쵸. 그 외국 호텔에 그 조식을 먹으러 갈 때 등산복을 입고 한국인들이 조식을 먹으러 가는 사례들이 하도 빈번해서 등산복은 조식할 때 제한한다는 그런 안내를 그래요? 붙이는 호텔도 있었대요. 아, 진짜로 그래요? 제가 기사 봤어요. 오, 그랬군요. 별 옷이 차이가 없는데 일반 옷이랑 차이 나요. 차이가 심하게 나요. 그래가지고 아니, 너무 알록달록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옷 이렇게 아웃도어를 입고서 이렇게 좀 나가는 걸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패션의 문화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데 그런데다가 이 아웃도어 옷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때를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하면 때도 별로 안 타요. 그놈의 때. 때도 별로 안 타고 내구성도 좀 좋은데다가 유행 별로 안 군복이에요, 군복. 자, 유행 별로 안 타거든요, 이게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복 색깔이네요. 이종태 기자도 아웃도어 매니아로 전문가예요?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요? 아웃도어 입으신 거 별로 못 본 것 같은데? 저 양반 오늘 굉장히 누군가를 물고 늘어지네. 네, 오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요.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. 혼자 죽을 수 근데 없으니까요. 보면 자아만 성찰해요. 이게 내구성 좋고,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게 만든 거야. 그리고 이게 아웃도어인가요? 아니요, 그 정도는 그냥 하는 진정한 얘기야. 아웃도어의 느낌은 아니에요. 뭔가 좀 더 뭐 이게 뭐. 반딱반딱해야 돼요. 좀 전에 뭐 아웃도어 매니아라 그러시길래. 겨울 보면 알아요, 겨울에. 어쨌든
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재구매 비율이 높지 않은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하나 사서 오래 옷을 입는다는 이렇게 좀 거죠. 팔면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네. 새로 유행이 바뀌어서 사야 되는데 유행도 사실 덜 타는 데다가 재구매 비율도 높지 않아서 그럼 그렇다고 좋은 하고. 옷 아닌가요? 네?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.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도어 라인이고요. 저쪽은 그냥 일반 패션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패션 여기. 그리고 이제 손 좀 쳐주세요. 정말. 이게 그리고 아웃도어 디자인들이 경상을 못하겠네요. 보통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막 그 색깔 화려하고 네. 그래서 50대 이상 중장년층한테 좀 어필한 측면이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뭐 아웃도어 본고장 유럽에서 왜 그런 얘기 계속 한국인들이 아웃도어의 이렇게 본고장. 네, 등산복 입은 관광객들 많이 다니고 TMI.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션업에서는 브랜드 에이징 그러니까 네. 그 브랜드의 그 일종의 그 상징하는 나이대 이런 관리를 약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실제로 옷을 사는 사람이 좀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네. 이 트렌드하게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. 20, 30대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외면에서는 사실 네. 그 산업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데 너무 그 브랜드 에이징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이 에이징 관리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네.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저처럼 이렇게 유행 이런 거를 좀 약간 뒤늦게 유행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기나 좀 하세요. 타기나 좀 하세요. 저 제발. 약간 뒤늦게 타는 입장에서는 아웃도어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. 네. 좀 약간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여졌는데 알겠어요. 지금 두 분은 별로 이런 게 다 체감하는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뉴스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든 뭐 이렇게 그 어떤 쇼핑몰이든 이런 데 가보면요.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때는 이렇게 스포츠 매장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았고 세일도 많이 하고 겨울이면 이제 그런 걸 구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늘 거기가 한산해요. 보면 이렇게 아니 그럼 겨울에는 아웃도어 말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? 여러 개를 겹쳐 입어요. 레이어드 룩을 한번 레이어드 입어보시는 룩을 거 해보세요. 아니 어디서 사야 돼 그러면? 아니 그냥 그런 일반 것까지 남성복 얘기해줘야 일반 돼요, 남성복 진짜. 매장에 가시면 돼요. 그래요. 그 스포츠층 말고요. 네. 팀장님한테 나중에 사이트도 좀 알려주고 그러세요. 네. 브랜드를 좀 알려주세요. 아유, 브랜드를. 네. 그럴게요. 네. 정말 이제 뒤늦게라도 유행을 타고 싶어. 제발. 아웃도어라면 이제 네. 두꺼운 옷을 이야기하는 건가요? 아니요, 저기요. 고기능성, 고어텍스나 이렇게 바람과 물에 강한 그런 재질로 영문과 만든 옷이 출신이시고 있어요. 영어 잘하시고 이렇게 왜 옷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제공하는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갈 때 입어야 될 옷을 슈퍼 갈 때 입으니까 문제라는 어몽길 거예요. 대장이나 입으실 것을 차영석 팀장이 입고 다닌다 이 그래요. 얘기예요. 근데 그거 지금. 따뜻한데 진짜 입어보면 알겠어요. 네. 어쨌건 오늘 두 가지 뉴스 함께 했습니다. 첫 번째, 근데 두 개 다, 예. 두 뉴스 다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. 그러게요. 강남 3구 마영성의 그 투자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이제 소식이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약간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운 게 아니었나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이게 부동산의 과열도 과열이지만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. 이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.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깡통주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. 갭투자에서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거에 좀 주목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규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두 번째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저물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. 근데 2012년, 2014년에 그렇게 7조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몇 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는 그렇죠. 거니까요. 네. 네, 이런 걸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아니에요. 아웃도어 아닌가요? 네, 이거는 빈티지에 가까운 군복이에요. 빈티지. 어쨌건 오늘 패션을 타는 사람, 패션을 타고 싶은 사람, 타지 않은 사람, 뭐 이렇게. 늦게 타는 사람. 네. 네. 제발 타세요. 네. 어쨌건,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사인. 참 잘 읽는다, 나.
다양한 생각, 금품을 다양한 하셔야지. 사람들이 네, 잘 엮어가는 시사인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. 오늘도 경제 뉴스픽 두 가지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. 많이 웃고 유쾌했는데요. 이 경제 뉴스 또 이렇게 즐겁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사인 정기 구독, 좋아요, 구독, 알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